타르트 틀인데요. 타르트 틀은 저 베이킹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요런 틀밖에 없었습니다. 요런 틀,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그리고 요거 타르트 링, 요렇게 밖에 없었어요. 그냥 요거는 코팅되어 있는 틀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부터, 또 높이도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높이는 기본적으로 2cm 정도 되는 틀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높은 틀은 좀 특수하게 뭐 안에 필링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거나, 뭐 끼슈 같은 거 이런 거 구우면 조금 더 괜찮겠네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타르트의 특성에 맞는 틀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 요즘에 이렇게 깊은 틀은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산 거예요, 다. 그리고 뭐 틀도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틀인데 너무 잘 녹슬어서 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리고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 틀도 있고요. 높이는 2cm짜리 틀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높이가 좀 낮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2cm예요. 기본 타르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르트 틀 구매하실 때 저는 끝이 날카롭지 않은 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에 타르트지를 퐁사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끝처리가 조금 밀대로 끊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 틀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틀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엄청 큰 사이즈인데 높이도 높죠. 이렇게 높은 걸로 굽고자 하는 타르트를 구우실 때는 이렇게 높은 틀도 있다라는 거. 코팅이 되어져 있는 꽃 모양 타르트 틀이고요. 좀 많죠?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타르트 링이에요. 바닥은 없지만 이렇게 밑에 데프론 시트를 깔고 타르트를 퐁사주를 하는 형식으로 만드는 타르트 링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10cm짜리, 요거는 18cm짜리,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르트 링과 꽃 모양 타르트 틀은 만약에 1차 굽기를 하는 타르트라면 꼭 이 누름돌을 함께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누름돌은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거예요. 요거는 제가 프랑스에서 사온 건데 매트퍼 거고요. 조금 더 알갱이가 작고 하기 때문에 누름돌의 역할을 조금 더 잘 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구도 요즘 가능하고 뭐 일본 가서도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요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타르트 링과 그냥 타르트 꽃 모양 틀을 사용할 때는 1차 굽기 할 때 꼭 종이를 깔고 누름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누름돌을 채우지 않고 피케도 하지 않아도 되는 요 타공 틀이 나오죠. 원형 틀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고요. 모양도 가지각색이에요. 뭐 정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끝이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타원 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은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정말 요즘에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옆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열순환을 해주기 때문에 피케나 누름돌을 채울 필요 없이 1차 굽기가 가능하고요. 단 이 타공 타르트 틀을 사용할 때는 밑에 이렇게 타공 매트를 깔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울 때 밑에도 이렇게 타공 매트 밑으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피케나 누름돌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타공 매트를 같이 써주지 않으면 별로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타공 매트와 함께 세트로 타공 틀까지 이렇게 요즘에는 타르트 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다 구우면 또 겉에 모양도 좀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 난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좀 현대적으로 구워낼 수 있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틀입니다. 자, 다음 마들렌 틀인데요. 뭐 요즘에 정말 너무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어떤 틀을 써라 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사용하는 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요즘에는 이
플렉시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렉시판은 이렇게 실리콘 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흐물떡흐물떡하죠. 그리고 조금 깊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감이 있는 만큼 조금 볼록하게 배꼽을 좀 잘 뽑아내는 틀이기도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실리콘 틀이니만큼 열전도가 잘 안 되고요. 열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컨벡션 오븐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븐이 컨벡션 오븐이 아니라 열선 오븐이나 아니면 뭐 광파 오븐이나 뭐 등등등의 컨벡션 오븐이 아닌 다른 오븐이라면 이 플렉시판 틀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컨벡션 오븐 같은 경우에는 열풍을 직접적으로 쏴서 이 틀에 바로바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구움색을 좀 내주고 열을 받아서 마들렌이 부풀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오븐이라면 예쁜 배꼽을 뽑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컨벡션 오븐이 아니신 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여기 실리콘으로 코팅이 되어져 있는 틀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거는 요시다 틀인데요. 우리나라의 우정공업의 실파 코팅 틀? 이것도 굳이 버터칠과 밀가루칠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잘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는 틀들이 많죠. 이 요시다 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몇 번 쓰니까 잘 안 떨어져가지고 요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뭐 요시다나 치오다 틀 또는 실파 코팅 틀, 이런 틀들은 이미 이렇게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어서 따로 쉬미젤을 하지 않아도 잘 떨어지는 틀이고요. 열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구움색도 골고루 잘 나고 잘 부풀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들렌 틀은 어쨌건 깊이가 깊게 파인 틀일수록 배꼽을 더 잘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가 깊은 틀인지 코팅이 되어져 있는 틀인지 아닌지 잘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내 오븐이 컨벡션 오븐이냐 아니냐 이것도 틀을 결정하시는데 알아보셔야 될 필수 사항이라는 것도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런 틀이 아니더라도 아주 옛날에 제가 베이킹 처음 시작했을 때 샀던 그냥 공업사에서 파는 그냥 코팅 틀이에요. 마들렌 틀. 이런 틀들은 옛날 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납작해요. 깊이가 깊지 않고 납작하기 때문에 배꼽이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진 않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버터칠을 꼼꼼하게 하고 강력분으로 쉬미젤까지 완전히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잘 떨어지는 틀입니다. 내가 어떤 틀을 구매를 했는지, 코팅을 내가 해야 되는 틀인지 아니면 이미 코팅이 되어져 있는 틀인지, 그리고 이 틀과 이 틀과 이 틀이 모두 오븐 세팅이 달라요. 오븐을 몇 도로 세팅해서 몇 분을 구워내는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열 전도가 되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요시다 틀은 제가 스메그 오븐으로 180도에 10분 정도 굽거든요. 근데 이 기본 틀은 한 210도에 12분 정도 구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다 틀보다 이 기본 틀이 열전도가 조금 더뎌요. 그래서 오븐 세팅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철틀임에도 불구하고 열전도가 서로 어떤 철틀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 실리콘 틀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들렌 틀을 구매하셨는지 좀 잘 보시고, 뭐 코팅을 해야 되는 틀인지 아닌지, 아니면 열전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잘 열을 받을 수 있는 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예쁘게 마들렌을 구워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휘낭시에 틀인데요. 요즘에 많이들 구우시는 틀이 이 틀이죠. 높이가 2cm 정도 되는 틀이고요. 윗면은 8cm에 4cm 정도 되네요. 이게 아주 휘낭시에 하면 나오는 틀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휘낭시에는 이렇게 깊은 틀로 굽는 애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휘낭시에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약 1cm 정도 되고요. 이 크기는 비슷한데 높이가 굉장히 낮죠.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좀 마들렌도 그렇고 막 깊어서 크게 배꼽이 이렇게 올라와야
와, 이거가 잘 구워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휘낭시에가 좀 계속 두꺼워지고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휘낭시에라는 이름이 영어로 하면 파이낸스, 뭐 금괴 이런 뜻이거든요. 금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과자, 그래서 휘낭시에라는 이름을 갖게 된 만큼 사실 이렇게 배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은 틀에 구워서 그냥 이렇게 배꼽 없이 이렇게 나오는 휘낭시에가 원래 정석 휘낭시에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크고 뭔가 왁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휘낭시에 틀이 굉장히 깊고 높고 뭐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무슨 빼빼로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구워내는 휘낭시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틀에다가 휘낭시에 많이 구우시더라고요. 원래는 휘낭시에는 이름이 이렇게 모양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휘낭시에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휘낭시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너무 제가 꼰대 같은 생각인 거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기도 각양각색으로 뭐 갈라가지고 막 크림도 채우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구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기본 휘낭시에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요건 너무 낮고 요 정도 틀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오발틀도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죠. 이렇게 제가 5발이 안 달렸는데 왜 5발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그 오발틀, 요것도 휘낭시에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예전에는 저는 요 정사각형 틀도 휘낭시에 굽는데 썼었어요. 근데 요 틀은 얘랑 똑같은 양의 반죽이 들어가는데 딱 봤을 때 좀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서 판매할 때는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색다른 모양이라서 저는 이틀을 좀 사서 휘낭시에를 구워서 판매를 해봤는데, 똑같은 반죽량 들어가는데 작아 보이는 건 손해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색다르게 만들어서 뭐 선물을 하고 싶다 뭐 이럴 때는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의 휘낭시에 틀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양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티그레 틀입니다. 여러분들 티그레라는 거 아세요? 뭐 꼭 필요한 틀은 아닐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티그레는 타이거라는 뜻이고요. 초콜릿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반죽 안에 넣어서 구워진 모양이 호랑이의 얼룩 무늬 같다 해서 티그레라는 이름이 붙여진 미니 케이크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티그레 틀이고요. 반죽 채워가지고 구워내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가나슈 채워내는 뿌띠 케이크예요. 자, 요게 일반적인 티그레 틀이었다면 요런 틀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참고로 저는 이 틀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가나슈를 채울 수 있는 공간도 뭐 많지 않고, 이렇게 물론 가나슈를 많이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선 코팅 틀이 아니어서 기를 안 들이면 좀 잘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슈미제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틀을 더 좋아합니다. 티그레 구울 때 좀 편하기도 하고. 얘도 슈미제는 하셔야 돼요. 버터칠하고 강력분 바르는 슈미제는 하셔야 됩니다. 티그레도 굉장히 매력적인 케이크거든요. 요즘 제가 안 만들어서 이게 저기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를 틀 소개하려고 찾다 보니까 찾아냈어요. 그래서 티그레 만드는 영상을 곧 찍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만간 이 티그레 틀로 맛있는 티그레 굽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